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영어로 고달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딴 건 몰라도 영어는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로 고생 안 하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문당 안쌤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어 이야기는 제대로 한 적이 없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염려가 되는 점이 좀 있어서예요. 영어에 대해서 워낙들 민감하시다 보니까 자칫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의도를 오해하시거나 잘못 받아들이실까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건강하기만 바라죠.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만지면서 저 역시 늘 말했습니다. 건강하게만 나오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다고 진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딱 건강하게 나왔는데 진짜 건강은한데 건강만한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보면 속이 터지죠. 저렇게 놀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안 그래도 또 옆집 윗집 뭘 시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영어가 시작되죠. 학습과 관련된 교육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시작될 겁니다. 꼭 대입을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언어는 무조건 어릴 때 시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세뇌, 오랜 기간 동안 영어로부터 받은 서러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같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이다 보니까 부모가 되기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어 줄 거야. 우리 아이만큼은 영어로 고생 안 하게 할 거야. 영어를 시작할 때 대부분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학을 위한 목적인지, 대입을 위한 목적인지,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인지, 훗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인지 목적은 분명치 않지만 일단 먼저 시작하고 많이 해두면 분명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영유를 고민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또 여러 이유로 보내지 못할 형편이 되면 괜히 아이에게 미안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과연 그럴 만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은 시대가 예전과 다르다는 건데요. 부모님들께서 영어로 서러움을 겪었던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더욱 글로벌하게 바뀌었죠. 하지만 그만큼 각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다르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죠. 예전에는 영어를 잘하려면 학원을 등록하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만 있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매일 영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영어가 안 되면 지원 이런 노래도 떠오르잖아요. 야 너도?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도 성인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24시간 학습할 수 있죠.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번역 기술도 엄청 좋아졌죠. 유튜브만 하더라도 댓글은 세계 각국의 말로 쓰이지만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한국어로 변환이 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번역기도 나름대로 꽤 정확하고요. 언어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결국 언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삶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해외 유학이 아니라면 과도한 영어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 제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분야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영어 실력이면 대한민국에서 대입을 위해 공부하는 영어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등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세대인데요. 대입을 위한 영어만 학습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과 2005년도에 당시 국가사업 프로젝트에 선발이 됐어요. 한국의 IT와 언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각국의 대사를 만나고 국가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한 부분이 영어 통역입니다. 그것도 서류 전형이 있고 면접도 영어 시험 봐서 뽑혔어요. 제가 한 영어는 대입을 위해 공부한 영어,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됐던 시간 같은데 새벽반 영어 회화가 전부예요. 물론 그 시간 동안 열심히는 배웠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와 6, 7개월 정도의 새벽 회화반, 딱 이 정도 실력으로 공식적인 모든 일정 다 소화했고 통역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있었지만 전자사전을 열심히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20년 전이죠, 거의. 지금은 그때보다 모든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전자사전이 아닌 번역기가 있고 심지어 정확도도 높습니다. 저는 6개월간 잠과 사투를 벌이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서 대형 영어학원 새벽반을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버튼만 누르고 전원만 켜면 실력에 맞게 받을 수 있는 영어 수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공부의 적기는 필요로 할 때입니다. 훗날 아이가 필요에 의해 영어를 해야 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만 기본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대입 영어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입만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 걸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대입만 생각한다면 영어 실력보다는 국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국어쌤이라고 오해할까봐 항상 말하면서 좀 긴장되는데 그래서가 아닙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주요 과목 중에 유일한 절대평가 과목이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모두 동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르고 당락을 좌우하는 건 영어 과목보다는 국어와 수학이죠. 또한 지난 몇 년간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영어 과목보다 국어 과목을 더 어려워하고 더 많이 틀리고 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수학보다도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위에 표를 살펴보면 2021년 수능도 국어 만점자가 수학 영어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2022년인 올해에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국어 만점자는 전국에 28명에 불과하지만 수학 만점자는 2,702명입니다. 대입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만 두고 봤을 때 만점자가 대략 100배 차이가 난 거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1등급과 만점이 동일한데요. 27,830명으로 더 비교가 안 되죠. 대입은 난이도를 반영해요. 난이도를 반영한 가중치 점수인 표준 점수로 결정이 되는데요. 같은 100점이라도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와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국어, 수학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대입에는 그 영향력을 가장 적게 미치는 과목이 영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어를 교육한 이유가 대입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무엇이 목적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또 불안해지고 어느새 휩쓸리게 될 테니까요.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그렇게 휩쓸리는 사이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치동, 목동, 분당 같은 지역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 워낙 많죠. 한 학교에 모의고사 1등급이 막 130명씩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라 미국 5년, 6년 살다 온 애들도 1등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해놓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고등 가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영어나 수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영어만 수업하고 수학만 수업하는 강사분들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목만 보지 마시고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대부분 좋은 대학을 정시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것도 재수까지 해서요. 내신이 뭐 한두 번 1등급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3년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1등급 100명이 넘는데 여기서 계속 수시로 준비하느니 결국엔 정시로 돌리죠. 제가 있는 지역만 해도 2022년에 입시를 보면 서울대 하나만 놓고 봐도 뭐 한 20명 정도 원저리로 서울대를 보낸 학교가 있는데 수시로는 2~3명 정도고 나머지 17명, 18명이 다 정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정시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해놓아야 된다는 건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분명히 지나친 부분이 있죠. 오히려 영어 유치원에 들이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다른 과목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만 놓고 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대입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영어 조기 교육이 분명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영어에 관한 사교육을 받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빨리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수능 영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상황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고 언어에 대한 감이 발달된 아이는 국어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서 두 개의 언어를 일찍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서로 좋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혼동이 되는 아이도 있죠. 또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유치원과 영어 조기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즐겁게 배우고 있고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다만 목적이 딱 대입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면 영유가 필수 코스는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아이의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